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동북권대학 캠퍼스타운 제2회 창업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가 지었고 그리고 대학과 협력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행사는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들과 창업가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가분들을 위해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강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로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은요, 세종대학교 관계토관 컨벤션 홀이고요. 바로 옆쪽 홀에서는 캠퍼스타운에 입주했는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벤처 투자 컨설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아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엄종아 세종대학교 부총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광진할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광진구청장님 환영합니다. 네, 박성현 서울시의회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김상배 광진구의회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상순 광진구의회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일한 광진구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총장 배덕효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동북권 4개 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창업포럼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것을 학교를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평상시에 자주 뵙던 눈 익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사전에 행사장을 둘러보니까 좀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번성하기를 우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난 3년 정도 대학에서의 그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청년 창업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기업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씨앗은 굉장히 조그만하지만 이것이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학과 우리 4개 대학이 좀 공통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매장 전시장을 둘러봤을 때 굉장히 실용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에서는 뭘 준비하고 또 학생과 창업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또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계획해서 결국 우리 광진구에 사는 것을 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고민정 의원님, 구청장님, 여러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시를 잘 보시고 이 행사가 좀 앞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축하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몇 분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광진구 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광진구의회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한 축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전해숙 광진구 국회의원님을 영상으로 만나오시죠. 안녕하세요. 광진구 행복배달부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국회의원 전해숙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대학 캠퍼스타운 제2회 창업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세종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건국대, 한양대가 뜻깊은 행사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각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열심히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님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번 행사가 모쪼록 투자 유치를 비롯한 창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높이는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관계자 여러분과 청년 창업자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하며 청년 창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저는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민정 광진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민정입니다. 네, 거리가 좀 있는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좀 와가지고 몇 군데 이제 부스를 돌아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현재 이제 창업에 대한 길들은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쭉 이제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점프업 하시려는 분들, 또 유니콘 기업까지 가시고 혹은 이미 달성하신 이런 분들 쭉 만나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창업을 하는 단계까지는 그럭저럭 어떻게라도 되는데 그 다음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VC를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되고 물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 경기 침체가 아마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 시장에서도 이 벤처 캐피탈이 잘 돌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제도 제가 꽤 이 덩치가 좀 있는 벤처 기업을 하나를 만났는데 상당히 꽤나 많은 곳들이 이제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국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게 만든 이 시드머니를 더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캠퍼스 타운은 지금 전국적으로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세종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꽤나 많은 성과들을 보고 있고, 건국대는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 캠퍼스 타운을 조금 더 먼저 시작한 곳들을 가보면 단순히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과 혹은 그 주변에 계시는 몇몇 창업가들한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로 그 지역 상권까지도 활성화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대학 근처는 보통 방학에는 많이 죽은 상권이 되는데 이런 캠퍼스 타운으로 인해서 방학이라는 것 없이 계속 뭔가 이제 피가 돌듯이 지역 상권이 돈다라는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존재는 그냥 내가 한 명 창업을 하는데 캠퍼스 타운을 잘 만나서 하게 됐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이 광진구의 곳곳을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계시는 분들이다 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친 커리큘럼이 투자에 관련된 강연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오늘 구성을 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규제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가 제가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규제 완화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는 규제 완화보다 규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이 창업 그 회사, 벤처 회사들은 규제나 혹은 현실의 벽에서 부딪히지 않는 곳들을 잘 찾아서 이미 벤처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규제만 있지 않다면 괜찮다. 그러니 규제를, 법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면서 법 개정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있으면, 마침 또 제가 여기 지역구 저는 광진을이거든요. 광진 갑은 우리 전혜수 의원님이신데 뭐 갑을 상관하지 마시고 관련된 궁금증이나 어려움들 있으시면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원이 풀어가는 거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구청 안에서 뭔가 풀어야 될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또 우리 구청장님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큰 기업이 돼서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커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민정 국회의원님께서 든든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호 광진구 구청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상머슴 김경호 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동북권 4개 대학의 캠퍼스타운 제2의 창업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덕효 우리 세종대학교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캠퍼스타운 사업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과 또 지역 연계,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창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사 시작 전에 우리 부스들을 둘러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새로운 기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시면 뭐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시제품 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광진구와 상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인데요. 우리 들어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대학교는 그 정문 주변에 가림막을 쳐놨는데요. 거기 보도가 좀 좁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하시는 그런 활동도 함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우리 세종대학교처럼 그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을 우리 광진구는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광진구 구청장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영상을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용옥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단장님의 축사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욱 교수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창업포럼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창업포럼은 세종대를 중심으로 건국대, 장신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이 힘을 합쳐서 캠퍼스타운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지난 3년간 사실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이 중심이 되고 서울시, 자치구가 협력해서 저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청년 창업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창업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종대를 비롯한 동북권 캠퍼스타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사업단장이신 김영욱 단장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내빈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포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잠시만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주시죠.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무래도 포럼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좀 남겨볼까 합니다. 네, 참석하신 내빈 분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사진 촬영하고 본격적인 포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바닥에 보시면 노란 테이핑이 있어서요. 그 선에 맞춰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와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향해서 주시고요. 자, 처음에는 마스크에 입은 안 보이지만 눈은 활짝 웃으시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오늘 포럼 앞으로 캠퍼스타운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다음 캠퍼스타운 사랑해요라는 의미로 손가락 하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진이 남겨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오늘을 또 추억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창업 포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북권대학 캠퍼스타운 제2회 창업 포럼은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분들 그리고 이미 창업을 시작하신 초기, 중기 창업가분들 모두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바로 투자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안 되셔서 이제 미처 다 함께 해주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돌아가고 계시는데요. 잠시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업 포럼은 쇼미더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투자사는 어떤 창업 기업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사에게 어필하려면 창업 기업은 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1,8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그립 컴퍼니의 대표님을 모시고 또 어떻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노하우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KT 인베스트먼트 김진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어서와 투자는 처음이지 라는 제목으로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KT 인베스트먼트의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제 2회 창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스타트업 투자의 이해란 주제로 되게 뎁스 낮은 정도 수준의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 KT 인베스트먼트는 한 7년 정도 된 이제 벤처 캐피탈입니다. AUM은 한 2,70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한 73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리즈 A, B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좋아하고요. ICT나 뭐 로봇, 모바일 뭐 이런 회사들에 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스타트업 하고 계시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램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은 굉장히 grow fast 해야 된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들이랑 좀 다른 점은 처음에 이제 초기에 자본을 많이 넣고 그걸 통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스타트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많은 부분은 이제 대기업의 그런 각각의 펑션들을 언번들링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많은 펑션들을 스타트업들이 언번들링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글로벌 뭐 경제랑 ICT를 많이 리드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됐고 1조 원 이상의 회사가 됐고 지금 1,000개 이상의 유니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되게 많은 유니콘들이 있고 2021년도에 총 18개 유니콘들이 생겼고요. 이제 여기에 좀 되게 재밌는 특징은 대부분의 유니콘들이 이제 모바일 커머스 중심의 유니콘들이 굉장히 많다. B2B를 하는 유니콘은 이제 최근에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회사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 커머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머스 시장 자체는 작은데 모바일 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유니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되는 유니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7년 전에 VC 시작했을 때는
사실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내부 투신 같은 데에서 이 영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과연 스타트업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실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실 예전의 스타트업들이 아니고 무신사나 뭐 신세계, 뭐 토스나 삼성증권 이렇게 비교해봐도 신세계처럼 큰 회사가 뭐 2.1조 원 정도 되는데 무신사가 작년에 한 2.5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뭐 토스 같은 경우는 8조 원이고 삼성증권처럼 큰 회사도 3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예전의 스타트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적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가 이제 뭐 그 그립 대표님도 오셨지만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인수하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인수하는 뭐 경우도 많고요. 뭐 직방이 삼성의 IoT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대기업이 리드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뭐 큰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스타트업 인수에 되게 적극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의 그 투자 담당하신 분들 만나보면 사실 대기업 자체에서 신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는 0에서 1을 만드는 것보다 0에서 1까지 만든 회사를 인수해서 1에서 100을 만드는 게 훨씬 쉽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뭐 상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되게 유니콘 되는데 많은 뭐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창업자와 팀의 굉장히 큰 노력이라든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는 이제 투자금이 뒷받침되면서 유니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시드부터 시리즈 A 한 C 정도까지는 이제 국내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고 D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글로벌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이 됐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사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국내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콘 되는 거는 사실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아시아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밸류를 유니콘을 찍어주면서 투자를 뭐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오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콘이 되는 요인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회사를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제 기술 경쟁력은 있으나 뭐 자본과 뭐 이런 경영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금융 회사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벤처 캐피탈이 기존 금융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 대부분의 이제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자본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한 5년간 한 5%의 이자율을 먹는 그런 비즈니스는 하지 않고요. 막 5년에 뭐 한 10배 벌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벤처 캐피탈 자체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의 가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향후에 얼마나 이 회사가 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이고, 그 일반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뭐 한번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뭐 체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 뭐 만나서 사업 관리를 한다든지 미팅을 하고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벤처 캐피탈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거의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은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펀드의 운영을 대신해서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도 이 펀드에 투자할 리미티드 파트너스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면 그 펀드를 LP들을 대신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그 투자를 한 이후에 스타트업의 밸류가 증가하면 그걸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LP를 대신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들을 투자하는 기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와 이제 VC. 물론 그 전에 이제 엔젤 투자들도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 뭐 프리 A 정도까지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이제 되게 낮은 밸류에 투자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시리즈 A부터 투자하는 데를 거의 벤처 캐피탈을 부르는데, 여기는 조금 더 어느 정도 기술이나 프로덕트 마켓핏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사이클로 보면 이제 초기 단계에는 뭐 주로 이제 처음에는 패밀리나 프렌즈 같은 뭐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시드 단계는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B, C 하면서 벤처 캐피탈들이 A, B, C 정도까지 들어가고, 뒷단에서는 이제 뭐 자산 운용사라든지 PE라든지 글로벌 투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뭐 이렇게 파이낸싱 사이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보면 되게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개, 200개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벤처 캐피탈은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나 뭐 벤처 캐피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의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하우스는 이제 테크를 되게 좋아하는 하우스들이 있고, 어떤 하우스는 이제 서비스를 되게 좋아하는 하우스들이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완전 초기 뭐 밸류에이션 10억 정도를 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고, 어떤 하우스는 뭐 밸류에이션 50억 이상 정도 되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하우스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애초에 만날 때부터 여기는 테크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이렇게 뭐 투자를 만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이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쭉 스크롤 해보면 이 회사가 모바일 서비스들이 많네, 아니면 이 회사가 테크가 굉장히 많구나, AI가 굉장히 많구나, 아니면 딥테크가 굉장히 많네, 이런 거를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자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벤처 캐피탈은 이제 창투자만 해서 한 200개 정도 있고요. 신기사랑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3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그 벤처 캐피탈 시장이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이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LP들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LP 자금들이 이제 벤처 시장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펀드를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생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벤처 캐피탈을 역량이 좋으면 진짜 골라서 투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었습니다. 국내 이제 주요 VC들인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등부터 해서 10등까지 어떤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임플리케이션 하나는 뭐냐면, 보통 VC들이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2개 정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많아봤자 뭐 6, 7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이제 스타트업 수는 저만 해도 뭐 연에 한 2, 300개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만나는 것 중에서 한 3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낮은 확률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한 2조 정도 뭐 투자를 했었었는데, 작년에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7.6조 원까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아마 올해는 시장이 지금 5월, 6월 정도 되면서부터 급격히 냉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이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추세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일 규모로도 막 2천억씩 투자받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750억, 뭐 500억, 뭐 200억, 100억. 예전에는 사실 100억 이상 투자받는 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손에 꼽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100억 이상 투자받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리즈 한 B 정도만 돼도 100억 이상씩 투자를 받고 있고요. 주요 투자 분야로는 뭐 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 ICT와 바이오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바이오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이오의 문이 좁아지고 높아지고
인해서 이제 바이오 투자를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올해는 사실 많이 바이오 부분은 이제 허들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바이오를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하우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는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비중이 많이 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ICT 쪽은 굉장히 투자를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이제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 분야로는 ICT, 그리고 ICT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제일 많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VC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한 제가 7년 정도 해보니까 투자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2015년도에는 O2O가 굉장히 붐이었고, 16년도에는 핀테크, 뭐 P2P라든지 뭐 P2P, 뭐 송금, 뭐 결제, 뭐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2017년도에는 뭐 AI가 굉장히 붐이었고, 2018년도에는 뭐 블록체인,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2018년도에 모든 회사에 다 끝장에 블록체인이 다 들어가 있었었고, 2019년도에는 블록체인이 들어오면 아예 보질 않았었고, 뭐 2020년, 2021년에 메타버스나 NFT가 굉장히 많이 떴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나 NFT를 한다고 하면 0이 하나가 더 붙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디지털 스타트업에서 뭐 한 레이징을 한 200억 정도 밸류에 레이징한 회사였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뭐 메인넷을 운영하는 그런 블록체인 회사에서 2천억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이 저랑 얘기했던 게, 자기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우리 전통 VC들한테 자기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했을 때 200억이었는데 그 크립토 펀드나 크립토를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내 회사 가치를 하는데 2천억에 200억을 싸준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쪽이 굉장히 작년에 굉장히 붐이었고, 그래서 사실 진짜 0이 하나 더 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밸류에이션, 이제 고 밸류에이션이랑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실 5월 정도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벌인 이후로 이제 또 이쪽 시장이 완전히 또 죽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투자 받고 하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C 내부적으로는 투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심사역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딜 소싱을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내부 투자 프로세스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A나 IPO로 회수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딜소싱 방법으로는 이제 뭐 되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 그리고 데모데이, 아니면 대기업의 뭐 기술 기업들, 뭐 용역을 하는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더스트리 리더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걸 가가지고 되게 좋은 분들을 뭐 만나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네트워크나 친구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딜소싱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한 적도 있냐면, 뭐 친구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이거 너무 좋던데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래? 그 서비스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보고 이제 콜드콜 해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그 방법으로 딜소싱을 하고요. VC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귀가 열려 있어서 막 어떤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서비스가 좋대, 어떤 기술이 좋대, 뭐 이런 걸 계속 들으면 캐치해서 그거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결정 과정은 이건 사실 내부 프로세스라서 뭐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사역들이 계속 스타트업들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한번 올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내부에 이제 IR을 합니다. 그래서 IR 같은 경우는 회사의 대표님이나 주요 의사결정자들, 직원들이 다 들어와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발표하신 걸 듣고 질의응답 같은 걸 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보통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이 됐고, 내부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받은 걸 가지고 투자검토위원회나 뭐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데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심사역이 직접 이제
투자 심사 보고서, 이제 뭐 실사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고 회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거를 투자심사역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대표님의 이제 허락을 득하면 그걸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기간이 처음 만나서부터 투자 결정될 때까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진짜 빨리 했을 때는 한 달 정도까지 한 적도 있는데요. 그건 진짜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 특히 요즘 같은 때는 VC들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실사를 굉장히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조금 더 대표님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고, 기술이나 사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딥하게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되게 좀 딜레이가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여쭤봐요. 그래서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해보면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시장, 프로덕트, 그리고 팀, CEO, 창업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리즈에 이제 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엑셀러레이터 분들은 정말 이제 팀을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팀이 정말 증명이 된 팀인지, 열정적인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물론 이제 시장이나 프로덕트도 보겠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팀을 제일 많이 보고, 시리즈 A 정도만 되면 이제 팀도 많이 보는데 시장이나 프로덕트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는 데들이 진짜 시장이 있는 건지, 이 시장이 있고 이 팀이 이 시장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고요. 시리즈 B, C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트랙션이라고 지표로 훨씬 많이 합니다. 가입자 증가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뭐 고객 로얄티라든지 뭐 이런 세부 지표들을 보면서 이 지표가 상승하고 있고, 그런 지표들로 인해서 이 회사가 우리가 돈만 넣어주면 정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에 따라서 되게 보는 방법이 많이 다르고요. 그 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도 많은 대표님들이 피벗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우아한 형제들, 토스, 뭐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큰 회사들도 보면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한 경우 사실 별로 없고요. 거기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피벗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다가 그 아이템이 잘 돼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 분들은 사실 팀을 되게 많이 보고 그런 것들에 되게 중점적인 뭐 가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표님들을 뭐 한 2달에 한 번씩은 만나 뵙거든요. 뭐 밥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일 스타트업 대표님들 어렵고 저희에게 요청을 많이 하시는 건 뭐 사실 네트워킹이랑 투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뭐 한 30개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 30개 투자한 대표님들 서로 연결시켜 드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퇴사한 직원들 뭐 단톡방에 뿌려가지고 이런 분이 퇴사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채용하실 분 뭐 이렇게 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네트워킹 같은 거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들어갈수록 대표님들이 다음 라운드에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거를 세우는 걸 좀 같이 세워드린다든지, 예상 밸류의 밴드는 어느 정도고 어떤 하우스들이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우스들이 뭐 이 하우스의 어떤 심사역이 이쪽 분야에 더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전략을 좀 같이 세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시리즈 A나 B 시작할 때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 위에는 사실 심사역의 역량에 따라서 뭐 컨설팅 펌에 있었으면 이제 사업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자문도 해드릴 수 있고, 뭐 법률회계 같은 것도 지원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건 사실 심사역들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대표님은 그냥 조용히만 있어줘라 뭐 이런 대표님들도 있고요. 계속 숙제시키시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개해줘, 여기 소개해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이게 그 각각의 대표님의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밸류업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이 회수라는 걸 좀 넣어봤는데, 이 회수를 이해하면 사실 VC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조금 넣어봤는데, 옛날 자료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회수의 대부분이 IPO입니다. 거의 90%가 IPO고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뭐 한 80% 정도가 M&A로 엑시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들의 그 기술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가 1년이나 2년 정도 얘네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우리 인수할 거야,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제 뭐 기술기업 대표님들이 우리는 무조건 IPO를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건 양보하자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컴프로마이즈해서 한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회수 시장이 조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VC들이 볼 때 이 아이템은 IPO가 가능한 아이템이고 이 중에서 멀티플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IPO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일반 상장이 있고 뭐 크게 보면 기술특례 상장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특례 상장이 스타트업의 특히 기술기업들의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30개 넘게 투자했는데 이익이 나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장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야 되고 이익이 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 하나가 IPO 했는데 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는 회사였는데 이익이 나면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나면 이익에다 멀티플을 딱 그냥 곱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상장 자체는 잘 할 수 있는데 멀티플을 잘 받을 수 없고,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젝션하고 3년, 5년 뒤에 우리의 이런 미래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오기 때문에 그 그림만 잘 그리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술특례 상장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IPO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였는데 최근에는 바이오가 급격히 줄고 있고 뭐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술특례 상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어서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로봇 쪽 투자 같은 거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AI 같은 게 투자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상장 시장과 비상장 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 투자 많이 했던 이유가 바이오로 투자하면 어찌 됐든 기술특례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초기 쪽에서 막 바이오를 많이 투자했던 거고, 지금은 사실 바이오 이제 투자 시장 굉장히 죽은 게 이 상장 쪽에서 바이오가 막혀버리니까 이 앞단에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IPO 외에도 이제 M&A도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고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사실 뭐 그릭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정말 되게 잘한 케이스고, 보통 이제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할 때는 이제 뭐 듀딜리전스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빡세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많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스타트업들도 M&A를 별로 안 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을 되게 좋게 주고 실사기간도 굉장히 짧게 가져갑니다. 그냥 그 대표이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앞쪽에서 저희가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펀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0억짜리 펀드가 있다 그러면 20억짜리를 10개 쏠 수 있는데, 사실 20억짜리 2개가 만약에 10배가 났다라고 하면 펀드로 놓고 보면은 그냥 그 2배가 난 거거든요. 8개 다 망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한 3-4개 망하더라도 뭐 2-3개가 사실 뭐 10x, 뭐 30x, 뭐 50x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면 하나로만 그 모든 펀드가 다 그냥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한두 개를 이제 찾기 위해서 뭐 빅 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오히려 망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그게 이제 펀드의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5배 정도 나면 굉장히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미국 투자자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니까 100배 얘기하더라고요. 시리즈 A 들어가면 100배. 그러니까 그들은 약간 스케일이 완전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시리즈 A에 투자해서 한 5배 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고 뒤쪽에 이제 시장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레이진 회장,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한 얘기인데요. 태풍의 입구에 있으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스타트업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여긴 진짜 시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의 전공,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다라고 해서 그 시장에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찌됐든 의미 있는 시장이고 향후에 급격히 성장할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면 1등부터 5등까지 다 잘 할 수 있거든요. 1등은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겠지만 5등도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없는 데서 하면 자기가 시장을 메이킹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 시장이 내가 플레이한 시장이 정말 의미 있는 시장이고 향후에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이런 걸 꼭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엑싯을 몇 개 해서 옆에서 보면 이 대표님의 이제 꿈의 크기가 그 회사 성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맨날 김 이사님 저희는 1000억 밸류에 무조건 IPO 갈 겁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실제로 M&A 오퍼를 1000억을 하니까 그냥 받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경쟁사가 2000억에 M&A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반대하고 막 아니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1000억은 했더니 그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난 1000억이 내 목표다. 얘기하지 말라고. 1000억이면 충분하다고, 이거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의 꿈의 크기가 막 진짜 나는 이 회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정말 큰 회사를 만들 거야 이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리 M&A 오퍼가 그 전에 와도 절대 이제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 보면은 이제 대표님이 초기에는 많은 부분을 하시는데 나중에 갈수록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본인도 뛰어나지만 그 좋은 사람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초기 저희도 이제 프리-A 정도부터 투자를 하는데 초기에 몰입을 얼마나 하는지가 이 회사의 향후의 성장을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초기에 정말 몰입해서 미친 듯이 일하는 회사들은 결국에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의 몰입도가 향후 성장의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시드 단계나 초기 단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좋은 문화를 만들고 그 원동력으로 향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최근 시장 관련돼서 좀 궁금해하시는 거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은 특히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굉장히 혹한기입니다. 지금 하우스들별로 투자를 멈춘 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Y 컴비네이터나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뭐 되게 많은 안데르슨 호로이치나 뭐 알토스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투자 포트폴리오들한테 지금 이제 향후에 2년 정도는 런웨이를 무조건 늘려라. 그리고 뭐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이 10개가 있으면 진짜 괜찮은 사업 한두 개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전에 10년은 사실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였고 지금 이제 고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 시장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사실 저도 최근에 엄청 느끼고 있고요. 이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투자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거의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앞단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심을 할 때 굉장히 밸류에이션 챌린지가 심해요. 그리고 특히 분야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 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이제 초기 쪽은 훨씬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초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펀드를 만들었고 펀드 투자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뒷단 레이트 스테이지에 좀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단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이제 좀 투자하면 좀 리스크가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들은 뭐 지금 2, 3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5년, 6년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자체로는 시장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올해 상반기까지 올해 5월 전까지 분위기랑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고
하지만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혼란스러운 거는 예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표님들한테 뭐 바텀은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그냥 성장, 그냥 탑라인만, 뭐 가입자 성장률, 매출 뭐 이런 것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아, 돈은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탑라인만 무조건 성장시키시면 됩니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VC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투자 관점이 되게 조금 최근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약간 혼란스러운 건 있는데,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는데 이익이 어떻게 날 건지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2년을 잘 버티면 그만큼 경쟁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잘한 회사는 독보적으로 한 2, 3년 뒤에는 되게 훌륭한 회사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좀 일찍 끝내면 질문 같은 것도 받고 싶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자리 저기에 있으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KT 인베스트먼트 김진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세 분의 연사님들의 강연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세 분을 함께 모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직접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유튜브 창에 저희 세종대 캠퍼스타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파크랩 이희윤 이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제적 투자사 시점이라는 주제로 투자사는 어떤 창업 기업을 원하는지, 투자사에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 스파클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김진수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투자 생태계 환경을 쭉 읊어주시면서 또 이제 VC 관점, CVC 관점에서 설명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앞단에서 투자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로서 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발표 자료에서 저희를 또 포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체 생태계 라이프 사이클에서 굉장히 앞단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포지션을 보여주셨고 맞습니다.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로서 저희 초기 기업에게 시드 투자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스파클랩스는 저희 이제 창업자들을 위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이제 Entrepreneurs Growing Entrepreneurs라는 이런 그 모토를 갖고서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2년 설립해서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든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저희가 국내에 있는 초기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해외 시장으로 끌어내자, 성장시키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스파클랩스 이제 한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로 시작을 해서 저희도 시드부터 이제 뒷단에 시리즈 A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벤처스 이제 펀드들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또 호주의 그런 이제 자원 환경과 농업 현지 산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선장할 수 있는 스파클랩스 컬티베이트, 그 다음에 저희처럼 한국처럼 굉장히 유망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또 지리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성장에 있어서 갈증을 느껴 하던 이제 대만의 스파클랩스 타이베이 등의 그런 해외 엑셀러레이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외 엑셀러레이터들도 5년 차에 접어들어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돕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이제 파트너십 형태의 기관들을 저희도 확장을 하면서 저희 또 엑셀러레이터로서 이 시장에 10년 전에 굉장히 좀 초기적인 모델로 시작을 해서 거듭 저희 스스로를 좀 실험하고 성장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컴퍼니 빌딩도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 스파크 플러스를 초기에 같이 이제 좋은 팀을 빌딩해서 시작을 해본 바가 있고요. 또 저희 반려견 시장에 있어서 또 저희가 가능성을 보고 스파크펫이라든지 아동용 교육 컨텐츠 코코지라든지 또 직접 저희가 창업을 좋은 팀을 빌딩해서 직접 한 사례들도 저희가 계속 좀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투자자이기 이전에 저희가 직접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좀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이들은 스타트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런 엑셀러레이터를 만났었을 때는 어떤 도움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하나 더 앞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 엑셀러레이터는 그러면은 뭐가 다를까? 아까 이제 앞서 발표 자료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앞단에 투자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 라는 이제 시드, 프리시드 단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도 있겠지만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어의 뜻에서 보면은 가속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초기 스타트업 시드 단계에 투자를 하면서 이들이 좀 더 빠르게 다음 시리즈 A라운드, B라운드 넘어갈 수 있게 가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투자 개념, 투자 모델을 처음 만든 기관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Y 컴비네이터입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Y 컴비네이터는 본인들의 운영 목표가 그 초기 스타트업들이 보다 이제 큰 금액과 큰 밸류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순간에 빨리 도달하게 하는 것이 YC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은 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 팀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굉장히 다른 주변의 기업들에 비해서 부족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부족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아껴볼 수 있는 게 벌어볼 수 있는 게 시간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을 단축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이제 1년에 걸려서 실험을 할 거를 반년에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다면 그 반년만큼의 인건비와 임대료와 기타 등등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그만큼의 비용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투자를 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시장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빨리 해볼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엑셀러레이터들 하면은 이제 구성 요소들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시드 투자, 저희는 이제 1억 원 정도의 시드 투자를 진행을 하고 한 5% 정도의 지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6주라는 딱 4개월의 집중 엑셀러레이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올해 연내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는지를 이제 투자할 때 마일스톤을 확인하고 그럼 이거를 반으로 줄여볼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이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하면서 투자와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고 배우는 이 각종 워크샵이라든지 멘토링이 같이 제공되는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를 통해서는 다양한 이제 국내외 기업들과 투자자들 연결을 해드리는 네트워크 연결을 진행을 하고요. 또 가장 마지막으로는 데모데이. 여러분들이 초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서는 저희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이제
비전 제시를 하고 발표할 수 있는 후속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모습으로 어필할 수 있는 데모데이 무대를 통해서 더 많은 후속 투자자들에게 노출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간을 세이빙하는 거가 이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럼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단축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사업을 하면은 다양한 유혹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기회를 다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앞으로의 행동은 제품을 만드는 거거나 아니면 파는 것, 이 두 가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닌 행위다. 이게 너가 제품을 잘 만드는 데 도움이 돼? 아니면 더 파는 데 도움이 돼? 그거 아니면 그 이벤트 가지 마세요. 그 출장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럼 이 엑셀러레이션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해주길래 그렇게 이제 팀들이 이 시간 동안에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바로 지난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18기를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와 이제 4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18기 기업들의 후기를 보면 되게 집요하게 밀착 관리를 해준다. 전과 후가 확 달라졌다. 본질을 탐구할 수 있었다. 라는 등의 이제 후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적인 느낌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거의 한 150개에 가까운 팀들을 투자를 하고 저희 데모데이를 통해서 노출을 시켰고요. 이들이 유치한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데모데이 이후에 한 7,5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율이 89%입니다. 사실 그냥 그 생태계 전반의 통계로는 생존율이 10%에 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클랩 엑셀러레이터의 팀들은 평균에서 굉장히 못돌게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64%가 후속 투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50여 개의 이제 알럼나이들을 배출해 왔으며, 저희 이제 좀 대표적인 이제 알럼나이 회사들로는 뭐 이제 그 상장한 원티드라든지 뭐 맛집 검색하는 망고플레이트, 명품 커머스 반란, 뭐 언어 교육의 영어 교육의 튜터링 등의 회사들 몇몇 익숙한 로고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들 회사들의 저희가 가장 첫 투자자가 되었었던 시드 단계의 첫 투자자였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초기 시드 단계의 첫 투자자로서 그 단계의 각 회사들에게 무엇을 봤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3A, 세 가지 A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요. S. 네, 여기죠. 첫 번째로 보는 거는 pain in the ass problem.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게 내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겠구나. 타인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도 투자자도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biggest market. 아까 계속 설명을 주셨죠? 앞에 연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킥에스 팀, 가장 중요한 거, 팀. 네, 이 어떠한 시장의
어떠한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된 팀이구나. 이 팀이 이 문제를 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가장 적합하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팀을 소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초기 기업을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주요하게 저희는 투자할 때 보고, 저희가 실제로 투자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그 투심 의원들의 표에도 그냥 저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공감할 만한 문제인가, 그다음에 시장이 충분히 크고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팀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점수를 매기고 코멘트를 매기고 저희가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문제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스타트업의 그 시작은 누구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게 스타트업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투자자의 경우는 그 문제의 당사자는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그 고객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잘 공감시키는 것에서 저희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또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의 고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은 현재의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는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를 느끼고만 있고 뭔가 그거를 풀려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차선책에 돈을 쓰고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고객이 너무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지금은 이런 데다 돈 쓰고 있어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각 이런 문제를 잘 얘기했었던 팀들의 이제 데모데이 발표 자료를 이제 링크로 걸어놨는데요. 혹시 이제 마치고 발표 자료가 공유된다고 하면은 저희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또 개별 사례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시장이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모든 스타트업들의 IR 페이지에는 시장에 대한 그 조사 내용은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빼놓으시는 분들은 없는데, 하지만 투자자가 기대하는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단순히 우리의 고객은 우리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해서 통계청에서 20대 여성의 무슨 어떤 소비 행태 이렇게 해서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장 추정, 단순히 우리가 자료조사 잘해왔어요 라는 의미의 시장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합리적인 가정으로 우리 목표 시장,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이 해당하는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그 과정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앞에 문제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고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딘가에는 지금은 돈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쓰고 있는 그 시장이 여러분이 처음 공략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통계학적으로 우리의 아직 없는 고객의 페르소나가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페르소나는 전국에 이만큼이 됩니다가 아니라 반대로 지금 이 문제에 처한 사람은 여기에 돈을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여기 헛돈을 쓰고 있는,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 우리 서비스로 돈 쓰게 만들어야 되는 그 지금의 지갑 규모가 우리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고객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이 반대로 탑다운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해놓은 이런 고객의 페르소나에 맞춰서 데모그래픽으로 이렇게 시장의 규모를 산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의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은 어디다 돈 쓰고 있지? 이 돈, 요거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지? 여기 지금 돈 쓰고 있는 얘는 지금 매출이 어떻게 돼? 그런 매출부터가 그런 경쟁사의 지금 우리 차선책 서비스의 매출 규모가 어쩌면 우리가 처음 타겟해야 되는 시장 규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텀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가 되게 많이 하는 시장 쪽의 실수여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팀. 네, 팀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팀을 본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 지금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과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가장 적합한 팀이야를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진지한지, 왜 우리가 여기에 진심인지,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제 사실 이 굉장히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 만나면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창창대로가 열렸는데 우린 이 팁을 보고서는 투자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왜 꼭 풀어야 되고 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진 팀인지, 이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그런 창업 배경 경험들이 좀 중요하게 묻어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문제점과 프로덕트가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역시 앞서 연사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보팅하는 케이스, 시드 단계에 투자했었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과 전혀 다른 프로덕트를 만들고 전혀 다른 시장의 문제를 푸는 경우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거는 창업자와 팀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저희가 시드 단계에 만나는 그 핵심 인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 팀에 보는 가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좋다고 하면은 앞서 이제 시장과 프로덕트도 충분히 이건 지금 이제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바뀔 수 있어. 하지만 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가장 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잘하고 있는지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부분일 텐데요. 이 트랙션은 결국 우리가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문제점을 풀기 위해 우리가 만들었던 그 솔루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이 단계에서 하는 실수가 이렇게 설문조사와 같은 그런 정성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정성적인 반응이 아닌 이제 숫자로 꼭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가장 좋은 숫자는 매출이겠죠. 레베뉴겠지만 아직 서비스에 대해서 과금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 내가 과금을 하지 않은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그러면 액티브 유저, 우리의 활성 고객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 다음에 차선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고객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설문조사에서 별 5점 만점에 4.5가 아니라 리텐션, 반복 이용률이겠죠. 정말 만족한다면 또 쓰겠죠. 그냥 설문조사에 4.5 이렇게 별점 5점 만점에 5점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또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우리 그 고객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를 느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숫자들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지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모두 동일한 지표들로 증명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들로 우리 사업이 잘 나가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다라는 여러분의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시면 그게 또 투자자로 하여금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이거구나라고 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핵심 KPI를 정의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거든요. 이게 활성 고객 수를 뭐를 활성으로 잡을 건데 라는 건 서비스마다 또 굉장히 다를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쓰는 게 활성화된 거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써도 활성 고객이야? 아니면 뭐 3달 뒤에 들어와도 활성 고객이야? 이게 뭘로 정의를 하느냐가 우리에게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을 설명하는데 또 전혀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를 우리 사업이, 우리 솔루션이 고객의 문제를 정말 풀고 만족시켜 주고 있음을 설명하는 숫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KPI라고 찾아보면은 레베뉴, 리텐션,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 뭐 먼슬리 액티브 유저, 뭐 이런 거, 뭐 전환율, 뭐 이런 게 쭉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숫자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희 엑셀러레이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이제 후행 지표들보다 좀 더 중요하게 좀 보려고 하는 거는 선행 지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단계에서 모든 회사들이 이 후행 지표가 아닌 선행 지표에 집중을 하고 있냐 하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이제 만났었을 때 이 팀은 그래도 좀 빨리 이 선행 지표에 대해서 우리랑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행 지표 NSM은 뭐지? 라고 했었을 때 이게 노스스타 매트릭스라고 북극성 지표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회사에서 다룰 숫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개발자도 마케터도 경영자도 디자이너도 모두가 보고서는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별 같은 북극성 지표, 모든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 하나의 지표를 저희가 NS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앞서 회사들이 당연히 매출, 리텐션, DAU 이런 거 다 측정을 하고 있겠지만 각자의 서비스의 가장 코어 밸류, 가장 핵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지표는 하나로 좀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들이 활성 고객이라고 보는 지표는 monthly active user. 그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접근을 하는 유저는 우리의 의미 있는 고객이다. 우리의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킨다. 그런가 하면 슬랙 같은 기존 사내의 메신저는 한 달에 한 번은 킨다가 우리의 활성 고객으로 잡는다면 곤란하겠죠. 사내 메신저인데 이거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하루에 한 번은 키는 사람이 우리의 활성 고객이다 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어비앤비는 좀 되게 재밌죠. 우리에게 몇 밤의 밤을 보내느냐, number of nights booked가 밤이 예약되었느냐, 이걸로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코어 밸류를 증명한다 라는 지표를 이렇게 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레비뉴, 리텐션 뭐 이런 거 모두 중요하지만 이거는 후행이다. 이 앞에 선행 지표가 될 때 고객이 우리 코어 밸류를 만족한다, 우리의 서비스의 가치를 만족을 한다, 요게 증명이 되면 아마 이거 곱하기 뭐 제공가, 뭐 우리의 제품 가격 뭐라든지 이거 곱하기 뭐가 매출이 되고 리텐션이 되고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선행 지표가 뭘지, 우리가 진짜 고객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IR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이랑 만날 때 꼭 하면 좋은 거 그리고 하지 않으면 좋은 거를 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하자. 결국 이 사업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사업 계획서에 딱딱하게 적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발견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기로 했는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문제에 어떻게 고객이 공감을 했는지,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의 창업 스토리가 잘 수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뭐 블로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찾아보면은 좋은 목차들은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목차를 그대로 그냥 따와서 내 사업 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목차를 채워 넣는 게 아니라 그 목차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니까 우리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기 가장 좀 좋은 스토리텔링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걸 봤어.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고객, 내가 문제의 당사자였어. 이런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팀이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시장 뭐 아니면 이런 문제를 찾아 나서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 이렇게 우리의 창업 스토리를 설명을 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을지 기승전결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자. 그 투자자들이랑 만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투자자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부분, 가장 내가 전문가로서 내가 설득하고 리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다, 내가 가장 최신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도록 IR을 하는 이제 기간, 거의 뭐 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할 때도 계속 새롭게 공부하고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는 창업자가 직접 만들자. 이게 내가 좀 잘 이런 거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팀원들에게 시키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남이 만들어주는 자료를 갖고서는 발표를 하면 스토리텔링도 잘 맞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대표님은 이 장표 잘 못 봤던 건데 하면서 그 발표하시다가 그 발표 장표랑 대면 하시는 경우도 봅니다. 이 경우는 안 되겠죠. 우리 결국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이 꿈에 동참시켰는지, 투자자도 이제 동참시켜야 되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창업자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가 IR 자료를 보고서는 사업 계획, 이제 사업 스토리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실사가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백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백데이터도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 히어로 슬라이드라는 요 부분은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1년에 한 200에서 300개 정도의 기업을 본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시드 단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봅니다. 거의 한 해에 800개, 1000개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장표를 다 기억한다기보단 하나의 임프레시브한 하나의 장표,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서는 그걸 갖고서는 이제 투자를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도 되게 임팩트한 하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트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초기 창업가분들이나 예비 창업가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을 좀 무대 위로 모셔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상에서도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서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본부장님, 이희윤 이사님, 김한나 대표님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혹시 올라오시는 동안 미리나 좀 질문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쪽에 세 분 앉아주시고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는 마이크가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창업가분들을 위해서 창업교육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 메모를 하면서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창업교육 같은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먼저 스파클의 위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점은 저희가 이제 창업교육을 대학생 창업가분들한테 하다 보면은 되게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 멘토분들이 해주시는 방향이 조금 다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정답일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좋은 멘토분들을 매칭하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분야를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희윤 이사님께서 좀 답변 네. 하실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내부에 좋은 멘토분들, 정말 창업가들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고민을 해줄 수 있는 멘토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 저희도 이제 10년을 하면서 멘토분들이 많이 좀 바뀌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와 거의 뭐 10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이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더 창업가와 그 다음에 그 초기 단계에 좀 집중해서 좋은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멘토분들을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한테는 어떤 배울 점이 있고 그들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분명히 초기 가장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또 좀 더 맞는 결에 고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다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함께 찾기 위해 저희도 스파클랩과 이제 비전이 맞는 멘토분들을 모시기 위해 저희 이제 설립한 파트너 분들과 멘토분들이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취지로 창업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게 좀 성장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같이 온라인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함께 공감이 됐었을 때 이제 멘토분들도 각자의 이제 멘토링 시간에 있어서 저희와 이제 비슷한 결의 그런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그러면은 멘티로서의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저희가 또 드리는 말씀은 멘토분들은 결국 이제 본인들의 이제 경험과 그런 거에 빗대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니마 그 길은 가지 마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이거는 당신의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많은 경험에 깃대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이제 이것도 공감이 안 되거나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대표님의 비즈니스니까 대표님의 선택을 존중을 합니다. 네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가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럼 만약에 멘티를 뽑는다고 했을 때 사실 2호에서도 피어러닝 스쿨이라든지 다른 스쿨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이탈자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스파크랩에서는 이런 이탈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뭐 사전에 준비한 어떤 대책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분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분명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기대하는 만큼의 이제 성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단 시드 투자자로서 지분을 섞으면서 이미 시작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저희랑 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지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중간에 이제 4개월의 과정을 다 이수하지 않고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너가 선택했을 때는 너의 지금 성장이 필요한 방향은 뭔데?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뭐 네트워크나 이런 쪽 소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른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 이제 그리컴퍼님의 김하나 대표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네네,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러다 보니 창업교육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친구들이랑 이제 MVP까지 만들고 한번 스타트업 네트워킹 포럼을 크게 한번 열어보면서 한 번에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이제 창업을 교육하는 멤버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말해주는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팀원들을 어떻게 해야 저희 팀이 오래 같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전에 시드 단계나 초기 단계에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는 지금 나 그냥 나도 스타트업 해볼래 이렇게 네, 맞습니다. 라고요.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제가 투자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을 보면은 뭔가 그런 피가 끓을 것 같아요. 그 피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 그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기업을 다니면서도 스타트업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스타트업의 형태인 것 같아서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타트업 같이 잘 운영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빨리 성장하고 아까 이제 저도 말씀 들으면서 스타트업은 빨리 성장하는 거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저한테 이제 리마인드가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우리가 빨리 성장해보고 스타트업 같이 우리가 스타트업의 문화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피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많은 창업 멤버들을 같이 만나면 사실 러닝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짧은 기간 동안은 한번 같이 더 경험해서 더 러닝을 하고 나중에 하는 것도 충분히 너무 의미가 있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설득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다른 발표에서 그 풀타임의 멤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저희가 풀타임 멤버들이 2-3명이 있고 나머지 멤버분들이 사이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팀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네, 대표님께서. 저희는 풀타임 멤버들이 초반에는 다 풀타임 멤버들이었으나 처음에 이제 인턴 하시는 분들이랑도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인턴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인턴 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저닝과 이제 커리어에 대한 어떤 커리어 패스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고민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진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비저닝을 많이 공유하고 우리가 하는 이 순간에 이게 한 달이 됐든 이게 뭐 10년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이 순간순간이 되게 진실성 있게 우리가 비전하는 것들을 비저닝 되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기여가 된다. 우리의 성공에 기여가 된다 그러면 사람 대부분 그 기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더 약간 질서 있게 오래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표님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사업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공동 창업자와 의견이 안 맞습니다. 지금은 맞춰간다 해도 계속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 서로 잘 맞춰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답변 주신 거랑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되게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진짜 많이 아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동 창업자 멤버들은 처음에 같이 너무 헝그리하게 같이 시작하고 같이 성공하고 하는데 의견이 되게 다르고 비전은 같아도 심지어 비전이 같아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전이 그래서 초창기의 비전이 같이 동일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에 사실 이거 되게 이제 민감한 이제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너무 틀리면 저는 이제 잘 좋게 내보내시게 한다거나 이제 왜냐면은 뜻이 다르면 너무너무 힘들고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치열한 어떤 싸움 같은 것들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 좋은 표현일까요?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치열한 싸움 같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치열한 싸움을 했을 때 저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왠지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힘들면 되게 많이 싸우고 마음이 상처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사랑했던 마음을 굉장히 유지하려고 일 얘기하지 말고 밥 먹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유지하고 내가 같이 했던 이유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러면서도 제일 좋은 것들은 우리가 꿈꿨던 그 비전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아직 손에 닿지도 않을 아주 뭐 10년 뒤에 있을 그 명확한 이미지만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가슴 뛰는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제가 본부장님께 좀 드릴게요.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 투자를 받는 최적의 시기가 어느 때일지 많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서비스를 런칭한 직후인지 아니면 서비스가 좀 안정화된 후인지. 뭐 투자는 계속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플랫폼 기업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되게 중요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거 크게 두 가지인데 인력이랑 이제 마케팅 비용일 텐데 그 초기는 초기에 맞춰서 뭐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한테 받고 그리고 프로덕트 만들면 이제 시리즈 AB에서 벤처 캐피탈한테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먼저 앞서 나가고 뒤따라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뭐 그립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돈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기적소에 좋은 투자를 만나서 투자 받고 그걸 통해서 사람 뽑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뭐 언제 적기 이런 건 사실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뭐 연애 한 번씩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더 짧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런웨이가 길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셔도 되고 그게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의 속도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짧지만 질의응답 시간 가져봤습니다. 혹시나 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창업가분들에게 해주신다면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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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네.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 어제 사실 그 또 하반기 배치 기업들 저와 또 4개월 동안 달려갈 기업들과 이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주요하게 귀결되는 내용은 결국 고객을 많이 만나라 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멘토분들도 만나고 그런 이제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듣고 뭐도 하고 뭐 다양한 시간들 다 부족하시겠지만 이것저것 하느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했던 그 원동력 내가 누구의 삶을 바꾸고자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하셨었을 텐데 내가 그 영향을 주고 싶었던 그 고객 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대표로서 하는 일이 많고 개발에 집중하고 사람 만나는 데 집중하고 투자 유치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고객과 멀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항상 본질은 우리가 누구 고객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는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 대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창업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꿈꿨던 제가 상상했던 그 세상을 다 연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에 그 중간중간에 힘듦을 미래를 꿈꾸면서 갔던 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꿈을 아주 크게 꾸고 그게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꼭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용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넘어가나 했는데 네. 그 앞에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Y 커뮤니티 빌드 프로덕트 앤 톡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그냥 물건 만들고 고객한테 가고 물건 만들고 고객한테 가고 이거랑 이제 꿈의 크기 이게 되게 좋은 얘기고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되게 막 안 좋다고 막 소문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 대표님들도 요즘 되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다 대부분 그런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일수록 사실 그 영향이 후기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이제 좋은 프로덕트 만드시고 고객한테 만나서 좋은 프로덕트 만든 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투자도 알아서 붙을 거고 투자도 받으실 수 있고 성장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덕트 만드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한 2년 정도는 업계가 좀 어려울 거라고 하셨는데 2년만 버티면 되겠죠? 네, 저는 1년만 버티면 좋겠다고 1년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시 한번 세 분께 오늘 너무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박수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래로 다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서울시 동부권대학 캠퍼스타운 제2회 창업포럼 쇼미더투자 세션이 종료가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창업가들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파티에 참가하실 분들은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